네, 9.6절 Low Frequency Analysis in Baud Plot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6절은 Low Frequency Analysis에 대해서 보드 플롯의 이제 기초 지식 혹은 리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먼저 보면 간단한 RC 회로가 있습니다. 이 RC 회로는 필터인데요. 우리가 이런 RC 회로를 뭐라고 합니까?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하죠. 왜냐면 하이 프리퀀시는 패스 시키고 로우 프리퀀시는 컷오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주파수에 대한 응답의 특성 곡선으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회로 이론 시간이나 공업사 시간에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 마음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RC 회로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주파수 응답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 응답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로우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죠.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로우 프리퀀시 주파수가 비교적 낮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낮은 부분 여기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는 패스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는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이 부분만 따져보면 이거는 하이패스 필터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서서 다음에 계속 보게 될 회로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겼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단순화가 가능한 등가 회로 형태로 바꿔서 이런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변환을 시켜놓고 그래서 이 섹션에서 얻었던 그런 결과를 반영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훨씬 쉬울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회로에 대해서 지우고 자, 이 회로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을 보는데 양 끝단 주파수가 굉장히 높을 때 그리고 주파수 굉장히 낮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면 이 커패시터가 쇼트가 되죠. 왜냐하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 리액턴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굉장히 크면 F가 굉장히 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여기가 쇼트가 되죠. 쇼트가 되면 VO와 VI가 같아지겠죠. 그렇죠? 즉 어떻게 됩니까? 볼티지 게인이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볼티지 게인을 보면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은 다 1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낮을 때는 극단적으로 오메가가 0이라고 합시다. DC라고 합시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전체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즉 임피던스가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끊어져 있게 되는 거죠. 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출력은 0이 되는 거죠. 출력은 0이다. 즉 여기서는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1이고 높을 때는 1이고 낮을 때 0이니까 이 사이가 어떻게 이어지겠죠. 예,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세로축이 리니어 스케일일 때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가 볼티지 게인이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여기 이 게인이 가장 클 때가 1인데 지금 가장 클 때에 비해서 이 평평한 부분에 비해서 크기가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점, 이 점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점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는 점. 왜냐하면 전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파워가 절반이 되는 거고 절반이 되는 것, 파워가 절반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가 그 시스템의 컷오프 프리퀀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파수가 올라가면 아까 있었던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는 그 크기가 점점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앞서 있었던 요 회로, 자, 요 회로에 대해서 VI와 VO와의 관계식을 복소수 형태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VI가 있고 저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여기가 R, 여기가 C. 그러니까 요거는 J2파이 FC,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리액탄스로 씁시다. JXC 분의 1.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소수와 이런 값 두 개의 볼티지 디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복소수니까 이 복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의 복소수는 우리가 페이저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주파수에 따라 바뀌니까 이 주파수에 따라 바뀌는 것을 각각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물론 이거 다시 쓸까요? 밑에다가 좀 넓은 데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다 지우고 쓰자.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물론 이게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X도 Y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실수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허수 부분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롯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크기가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페이즈가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많은 것인 크기와 페이즈,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혹은 아규먼트라고도 하죠. 우리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모드 플롯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 개인의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크기에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페이즈도 당연히 관심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상차 파형이 이렇게 있을 때 위상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 자동제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유니티 피드백 건다고 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네거티브 피드백 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개인이 얘가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는 거죠. 자, 반전이 된 것을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 걸면 어떻게 됩니까?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에 대해서도 페이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크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자, 크기에 대해서 보면 이거의 크기는 이제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복소수가 되니까 그거의 크기 분자는 원래 실수니까 냅두면 되고 분모를 이렇게 크기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점은 언제가 될까요? XC가 이제 얘가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죠. 그죠? XC가 R일 때, 이 두 개가 같을 때, 그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요 두 개가 같아지는 주파수, 그 주파수를 로우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이패스 필터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게 될 거는 이게 밴드 패스 필터의 형태를 갖게 돼서 그 중에 로우 프리퀀시 쪽이니까 이제 로우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로우 컷오프 프리퀀시는 이렇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
d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요런 값이나 이런 값을 이렇게 리니어 스케일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d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0 db가 될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 dB가 됩니다. 네, 여기 있죠.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공수 시간이나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웠던, 다 해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dB 떨어지는 점이 크기가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점, 볼티지가 혹은 파워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점이라는 거죠.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dB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볼티지 게인을 앞서 있었던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분모 분자를 R로 나누고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앞서서 이렇게 요게 FL이죠, 그죠? 따라서 요거를 FL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기와 각도로 나누어서 혹은 페이저로 표시를 해서 극좌표에서 표시하는 거죠. 해서 크기가 이거 상수죠.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페이즈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를 플롯한 게 이제 보드 플롯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드 플롯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크기부터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있었던 요거 이 크기를 dB로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dB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거를 분모가 요거의 2분의 1승이니까 이거 위로 올리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될 것이고 로그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F가 FL보다 굉장히 크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 제곱값은 1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이 0, 아유, 왜 0이냐? 아, 0이 맞는데 왜 1이라고 쓰냐? 제정신이 아니네. 네, 0dB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없어지니까 로그 1이 되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F가 FL보다 클 때 FL 어딘가 있다고 할 때 이거보다 클 때는 1이 될 거다 혹은 0dB가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F가 FL보다 작으면 매우 작으면 자, 이게 작으면 이게 굉장히 커지겠죠. 이게 굉장히 커질 테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이렇게 커지니까. 그러면 이 2가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사화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근사화된 식을 얻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값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FL일 때, 이거의 절반일 때, 4분의 1 때, 10분의 1 때 가까이에서 대입을 해보면 F가 FL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당연히 로그 1이니까 0dB가 되겠죠. F가 만약에 2분의 1, FL의 2분의 1배가 되면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dB가 될 겁니다. 왜냐면 로그 10의 2가 대략 0.3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0.3이면 20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그죠?
이 4분의 1 때는 여기 4가 되니까 뭐 4는 2 곱하기 2로 하거나 혹은 2의 2승을 하면 되니까 요거의 2배가 될 거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이 되면 여기가 10이 되니까 로그 10은 1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값들을 바탕으로 자,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가 굉장히 클 때는 0dB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 보면 0dB입니다. 쭉 0dB, 쭉 0dB. 그렇죠? 그 다음에 f가 작을 때, 자, 작을 때로 봅시다. 자, 작을 때 이 관계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작을 때. 네. 요 관계식을 다시 풀었으면, 이 나눗셈이니까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식이 여기 지금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의 수식이 됩니다. 관계식이 되는 거죠. 예.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y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y라고 하고 이거를 x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요거를 상수 일단 뭐 a라고 합시다. a 플러스 20x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x가 되는데 이 기울기가 20인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20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점을 지나냐면 이 점을 지나요. 이 점은 주파수가 FL일 때의 점이고 FL이라고 하는 것은 노테이션을 여기다 FL에 쓰지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실제 값은 로그 FL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20x에서 x축의 방향을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x축으로 로그 FL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했었던 이 네 점을 한번 볼까요? 자, 네 점을 보게 되면 아이고, 지우자. FL일 때 0dB, 2분의 FL일 때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6dB였었죠. 여기 4분의 FL일 때 마이너스 12dB, 그 다음에 10, 아이고, 이것도 좀 지우자. 10분의 FL일 때 마이너스 20dB 였습니다. 이 직선이죠. 이 직선. 근사화된 직선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점선의 형태로 이렇게 커브가 가는데 근사화 시킨 게 요거였었죠. 그죠? 자, 그럼 이 근사화된 수식을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2배 차이가 나면 오른쪽으로 가면 2배, 반대로 가면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2배 차이가 나면 dB는 몇 배? 6dB가 차이가 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또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서 또 6dB가 차이가 나는 거죠. 2배.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0배가 차이가 나면 그러면 20dB가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배씩, 옥타브가 2배죠. 그죠? 옥타브 2배씩 하게 되면 6dB가 차이가 나고 10배씩 차이, 데케이드 10배죠. 10배 차이가 나면 20dB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그죠? 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옥타브는 음악에서도 많이 하죠. 그죠? 예, 줄의 길이, 현의 길이가 스트링이 이렇게 있을 때의 주파수하고 절반으로 줄었을 때의 주파수하고 이제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옥타브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거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양수인데 또 불구하고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로 써 있죠. 마이너스로. 예. 이 기울기는 20이 맞습니다. 여기서 20이죠. 그죠? 예. 20이라서 얘가 10배 될 때마다 20씩 증가하는 거죠. 예.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써 있냐면 이게 롤오프라서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왜 롤오프냐면 이제 필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지워야 되겠다. 여기 좀 쓸까요?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자, 이렇게 꺾어지고 하죠, 그죠? 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지죠. 예, 롤오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이 미드밴드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얼마나 떨어지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뒤에 또 하이 프리퀀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기울기를 쓰게 됩니다. 이쪽은 어떻게 된 거냐? 이쪽은 사실 뭐 20dB로 써도 이 직선의 관계, 이 관계식만 보면 그건 맞아요. 그렇게 써도 사실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필터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 패스되는 그 밴드를 벗어나면서 얼만큼 떨어지냐죠, 떨어지냐를 갖고 따지니까 가면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기를 합니다. 네, 롤오프. 예, 롤오프는 이제 여러분 그 덤프 트럭도 롤오프라고 그러죠. 덤프 트럭.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것도 롤오프, 덤스터 이런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에 대한 이제 보드 플롯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볼티지기는 AV하고 그거의 DB하고는 뭐 간단하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너무 쉽고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뭐 쉽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페이즈가 남았죠. 페이즈. 아까 있었죠. 네, 여기 페이즈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즈가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즈는 이 아크탄젠트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크탄젠트입니다. 그래서 F가 FL 기준,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냥 작을 때구나. 굉장히 작을 때는 이게 무한대로 가까워지니까 탄젠트가 무한대인 경우는 90도니까 이제 90도가 되겠죠. 아크탄젠트니까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F가 FL하고 같을 때는 1이 되죠. 탄젠트가 1이 되거는 45도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F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럼 이 괄호 안에가 이제 0이 되겠죠. 탄젠트 0은 0이니까 0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F에 따라서 그리게 되면, 페이즈를 그리게 되면, 여기는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리니어입니다. 페이즈는 항상 리니어로 그리죠. 리니어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가로축 F죠. 이거 지금 로그 스케일이지만, 만약에 이거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게 되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보통 이제 어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가 좀 이상하게 됐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식 익스포넨셜 함수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로그 스케일로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리면 여기 뭐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붙지는 않고요. 요거의 10배가 되면 대략 한 여기가 한 6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분의 1이 되죠. 그죠? 10배, 10분의 1배 정도가 되면 여기 6이니까 거꾸로 90에서 6배니까 대략 한 84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 그래프가 아니고 점근선의 형태로 점근선의 형태로 dB일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기가 FL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랬었죠. 예, 실제는 이렇게 됐었지만 이렇게 근사화해서 그렸던 것처럼 페이즈도 페이즈도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다. 이걸 지우고 페이즈도 이제 유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잘못했네. 자 여기 이제 FL이라고 하고 여기를 10배 FL 여기를 10분의 1의 FL 물론 로그 스케일입니다. 여기는 그냥 페이즈 그래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45도 0도라고 하면 FL일 때 45도 10배가 될 때 0도 이렇게 원래 6도 정도지만 0도 10분의 1일 때 90도 요 세 점이 이제 한 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사화된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실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좀 이상해졌는데 아이고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시뮬레이션 돌리면 팍 금방 나오니까 예, 바로 그려보면 예,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RC 회로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